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노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금융사기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이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전화금융 사기죠. 이 최신 수법하고요. 또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 전화금융 사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게 현재 전화금융 사기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 자료를 좀 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그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40%나요? 와. 네,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전체 피해자 10명 중에 거의 7명, 그러니까 정확히는 68%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열에 7분이 어르신이시군요. 네, 피해 금액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한 분당 평균적으로 2,300만 원, 이 정도의 큰 돈을 잃고 계십니다. 2,300만 원요. 평균이요? 아이고. 네, 최근에는 또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 그 AI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가족이나 지인 목소리를 거의 똑같이 흉내내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리까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주목할 점은요. 이 피해자 중에는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 중에 한 68%가 대학 졸업자라는 통계도 있어요. 이처럼 나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 괜찮겠지 또는 에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고 이렇게 안심하는 생각, 그게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피해 규모도 크고 어르신 피해 비율도 높고 와, 심지어 목소리까지 흉내낸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나는 안 당한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 정말 깊이 새겨드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기꾼들이 전화를 걸어서 주로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질문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질문 유형입니다. 바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사칭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라거나 저금리 대출 상품 안내차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접근한 뒤에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불러주시겠어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아, 주민번호 뒷자리를요? 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기관이나 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도요. 전화를 통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특히 그 뒷자리 7자리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김정옥 할아버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런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이 말에 속으셔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려주셨는데 그 결과 평생 정말 힘들게 모으신 퇴직금 4억 5천만 원을 단 이틀 만에 모두 잃으셨습니다. 4억 5천이요. 아이고. 네, 심지어 할아버지 명의로 추가적인 대출 사기 피해까지 입으셨어요. 아이고, 저런.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으시다니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알려주는 게 이렇게나 위험한 일이군요. 그럼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만약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은 통화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즉시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일단 끊는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그 사기꾼이 알려준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다시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직접 확인한 공식 대표 번호, 거기로 전화를 걸어서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찾은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질문 유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자녀를 사치화하는 전화입니다. 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 또는 아빠, 저 오인데요. 지금 휴대폰이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전화했어요. 라면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겁니다. 그러고는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요. 빨리 5만 원만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거죠. 아, 자녀 목소리로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실제 자녀의 목소리랑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네,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흉내낸다니 이거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특히 자녀가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자녀 사칭 전화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녀가 위급하다는데 당황하지 않을 부모는 없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전화를 떼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원래 알고 있던 자녀의 본인 휴대폰 번호로 직접 다시 전화를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원래 알던 번호로 다시 걸어본다. 네, 만약 자녀와 통화가 안 된다면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평소에 가족들끼리만 알 수 있는 간단한 질문 같은 걸 미리 정해두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아, 비밀 질문 같은 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집 막내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라든지 할머니 댁 주소가 어떻게 되지? 같이 사기꾼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실제 가족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전화를 끊고 원래 번호로 확인하거나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 질문을 정해두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주의할 질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 번째는 건강검진 결과나 병원 진료 등을 사칭하면서 접근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 암이나 심각한 질병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와 같이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자세한 확인과 추가 검사를 위해서 건강보험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개인정보로 요구하는 거죠. 건강 얘기로 불안하게 만드는군요. 네, 이건 사람들의 그 건강에 대한 염려, 또 불안한 심리, 이걸 악용하는 아주 악질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홍길동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요. 건강검진 결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고 너무 놀라신 나머지 그 불안한 마음에 사기꾼이 요구하는 대로 개인 정보와 계좌 정보까지 다 알려주셨답니다. 그 결과 1억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피해를 입으셨고 또 추가로 대출 사기까지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1억 8천에 대출까지. 네,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민감하고 불안감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악용한다니 정말 나쁜 수법입니다. 이런 건강 관련 사기 전화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걸려오는 전화는요.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전화를 끊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그 내용이 마음에 좀 걸리신다면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대표번호인 1577-1000번 여기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검진을 받으셨던 병원에 직접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기만 전화 한 통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그런 민감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나 건강보험 카드 번호 그리고 계좌 정보 같은 금융 정보까지 한꺼번에 요구하는 그런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관련 전화는 일단 끊고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질문은 바로 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하는 경우입니다. 고객님, 현재 사용 중인 계좌나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고는 지금 고객님 휴대폰으로 6자리 인증번호나 OTP 번호가 전송되었을 겁니다. 그 번호를 저희에게 불러주시면 보안 절차를 완료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증번호를 요구합니다. 아, 인증번호를 달라고 하는군요. 네, 이 수법은 실제 은행이나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는 그 본인 인증 절차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 없이 속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이미영 할머니께서는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시고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 말에 속아서 휴대폰 문체로 전송된 인증번호 6자리를 그대로 불러주셨답니다. 그 결과 단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통장에 있던 예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사기당하는 그런 끔찍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5분 만에 2억 5천을요. 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큰 돈을 잃으셨네요. 실제 절차와 비슷해서 더 속기 쉽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나 그 OTP 번호, 이거는 전화상으로 알려주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질문이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5번째는요.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해진 수법인데요. 바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겠다면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 전에 본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녹음을 위해 네, 동의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녹음을 한다고요? 네, 이게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인공지능 음성 편집 기술, 그 발전된 걸 악용한 최신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 특히 네, 라거나 동의합니다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녹음한 뒤에요. 이 음성 파일에 마치 실제 본인이 계약에 동의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된 음성 파일을 이용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가의 상품 구매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하는 것입니다. 와, 목소리로 계약을 한다고요? 네. 울산에 거주하시는 최동철 할아버지께서는요.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겠다 이런 제안 전화를 받으시고 녹음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네, 동의합니다 라고 답변하셨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본인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3억 원 대출이요? 목소리 하나로요? 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법입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악랄하네요. 만약 전화 통화 중에 이렇게 녹음을 한다거나 네, 동의합니다 같은 답변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정말 치밀하고 악의적인 수법이죠.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는 가급적이면 네, 라거나 동의합니다와 같은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답변 자체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금부터 통화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특정 답변, 예를 들어 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죠? 그럴 때는 죄송하지만 전화상으로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을 서면이나 공식적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와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정말로 정당한 혜택이나 중요한 안내사항이라면 반드시 우편이나 이메일 등 다른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전화상으로 네 또는 동의합니다 라는 답변을 섣불리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달라 하고 끊어라.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전화 금융사기의 5가지 주요 수법,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내용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내용을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전문가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국민연금 감액기준 총정리,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